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통합사회 출제 경향 분석 및 학습 전략을 주제로 진행하게 된 대구 남산고등학교 교사 이충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통합사회와 윤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사회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민도 많으신 줄로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탐구 선택 과목이 전면 폐지되고 통합사회가 필수 응시 영역으로 도입됩니다. 이번 2026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평가원이 제시한 향후 수능의 방향성을 현장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난 6월 학평을 분석해 보고 수업 등에서 활용할 실전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2028 수능 통합사회의 출제 근거와 체제 변화와 같은 수능 통합사회의 기본 이해에 대한 내용을 짚어본 뒤에 이번 6월 학평에 나타난 출제 경향의 특징을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체 문항들 중 주요 문항들을 통합형과 윤리교과 문항으로 나누어 간단히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통합사회 학습 또는 지도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사회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차원에서 몇 가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8 수능 통합사회의 뿌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출제 근거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통합사회 1 그리고 통합사회 2 과목입니다. 2년차에 접어든 이번 개정교육과정의 통합사회 과목은 평가원의 발표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존 2015 개정교육과정과 성격, 내용 체계, 성취기준상에서 상당 부분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화된 주제가 있더라도 기존 틀과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가원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급격한 변화가 아닌 안정적인 점진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평가원 예시문항 관련 자료 분석을 토대로 통합사회의 구체적인 출제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서 인간, 사회, 환경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제적 연계와 세부 교과별 균형 있는 출제입니다. 학제적 접근 관련해서는 지리, 일반사회, 역사, 윤리라는 전통적인 교과 영역의 벽을 허물고 핵심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일부 통합형 문항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특정 영역의 시험이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전반을 밸런스 있게 다루고 미래사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량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평가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입니다.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수능 사회 탐구 문항의 형식과 평가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합니다. 교과 융합적 성격의 통합형 문항이 출제되지만 교과 이해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각 영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독자적인 단독 문항이 조화롭게 출제된다는 것이 평가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넷째로, 체제 면에서는 기존의 탐구 영역 선택형 체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를 필수로 응시하게 됨으로써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됩니다. 외형적인 평가 체제의 변화를 한눈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문항 수는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5개 문항이 더 출제됩니다. 시험 시간 역시 30분에서 40분으로 10분이 연장됩니다. 만점은 50점으로 동일하지만 문항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2점, 3점 배점 체계에서 벗어나 1.5점, 2점, 2.5점이라는 소수점 배점 체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문항 수와 시간의 확대로 영역 간 통합 문항이나 선지 구조를 다채롭게 변형한 심층 탐구형 문항 설계가 가능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6월 학평의 실제는 어땠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6월 학평은 단순한 지식 암기형 문항을 철저히 배제했고, 난이도 면에서는 개념의 복합적인 이해와 선지 판단 능력을 정교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업그레이드된 난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1등급 확정 등급 컷이 원점수 기준으로 42.5점이었습니다. 기존 사탐 1등급 컷이 40점대 중후반에서 심지어 50점 만점으로 잡히던 사례들을 생각하면 이번 6월 학평의 체감 난이도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운 과목에 대한 준비나 민감성 부족 등 다양한 외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료의 깊이가 깊어지고 단순 텍스트 지문을 넘어서 지도, 도표, 통계 그래프, 가상 웹페이지 화면 등 비언어적 시각 자료를 읽어내는 문해력이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원별 분포를 보면 교과별 내용 요소가 균형 있게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주제별 출제 문항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트렌드는 영역 간 통합 문항의 확산입니다. 개별 교과의 단독 문항도 매력적이지만 서로 다른 교과군을 연결하는 통합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사실 두 개 이상 교과의 어떤 내용 요소가 자료나
선택지에서 간단하게라도 다루어지면 이를 통합형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성취 기준 2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이 대략 5문항 정도 출제되었고, 해당 문항들이 대체로 통합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평가원이 예시 문항을 통해 보여준 일종의 예고편이 실제 고의 학평 시험인 본편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통합형 문항 2개, 또 제 전공 교과인 윤리 과목의 문항 1개만 대표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합사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1번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은 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라는 하나의 현대사회의 문제를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통합적 관점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만한 수준은 분명 아니지만 상징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 향후 통합사회 수능 1번 문제로 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통합적 관점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소재로 함께 언급되는 별도 세부 주제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풀이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 문항입니다. 19번 문항은 지리와 윤리, 일반사회 교과의 주요 개념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통합형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에서 보듯이 통합형 문항은 공통분모가 되는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각 교과의 주요 개념을 연결시켜서 보기나 선택지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19번의 경우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문화권의 특징,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보편윤리 개념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각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기본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이것을 문제 사례에 적용해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공 교과인 윤리 과목 문제를 하나만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10번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은 기존 수능 체제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던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관을 내용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유형으로 자주 출제되어 온 주제이고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우선 필요합니다. 또한 탐구 순서도 형태의 구조에 각 질문을 대입해서 보기에 있는 답변의 적절성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유형 자체에 대한 연습도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특정 전공 성격이 강한 문항의 경우 기존 수능 체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던 내용과 유형이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사회 학습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통합사회 지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지식 암기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이 자료를 제대로 선택하고 해석하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꾸준한 연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형에서 내용으로나 유형으로나 새롭고 까다로운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교과 간 융합적 탐구 주제들을 선별하고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의 평가에 이를 직접 활용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남아있는 각종 학력평가의 출제 경향을 차분히 분석하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에 나올 EBS 수능 연계교재나 수능을 앞두고 치르게 될 평가원의 모의평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바뀐 시스템에서 우리 학생들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수능 통합사회의 본질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이며 관점의 확장입니다. 고1 때 배운 개념을 고3 수능 시험실에까지 가져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파편화된 암기가 아니라 사회를 입체적으로 엮어내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키우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앞으로의 변화 추이를 잘 지켜보고 또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